자, 이제는 귀농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네, 귀농을 하기 전에. 이따가 3교시 때는 직접 소득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은 이 숙제를 아주 준비물을 잘 챙겨오는 학생한테는 후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한테 엄청 엄한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저도 귀농을 2년 동안 해봤어요, 예전에. 그런데 일이 끝이 없더라고요.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근데 내가 가면은 일주일 있다고 다 망해요. 그래서 차를 뚝방에다 세워놓고 라이트 켜놓고 막 2시, 3시까지 일한 날도 몇 번이에요. 일할 때는 모르는데 오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안 밟혀요. 그때 제가 2년 동안 농사 짓고 깨달은 겁니다. 농사는 죽기 살기로 하면 죽는다. 이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심지어 주말 농장만 해도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귀농할 때 섣불리 어떤 사람들은 주말 농장부터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주말 농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보통 몇 평이에요? 2평, 3평? 많아야 5평? 10평은 농업인입니다, 거의. 네, 한 5평 정도만 해도 5,000평 농사를 지면은요, 돈만 주면 트랙터가 와서 싹 갈아주는데요. 5평은요, 트랙터가 회전을 못 합니다,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삽으로. 5평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완전히 그냥 자면서 신음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러죠. 5평도 못 하는 것이 무슨 귀농. 아셨죠? 네. 자, 제가 우리 제자가 보통 5, 60대가 많아요. 귀농 제자는. 그래서 실화입니다. 전남 장흥으로 귀농한 60대 어느 여성분인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의 오렌지호라는 배를 타고 귀농조사를 하고 쭉 다녀오다가 장흥에 그게 서요. 장흥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 집에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집을 이렇게 잘 전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매실 가공을 해요. 매실밭도 사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러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친구가 놀러 와서 자꾸 뭐 할 일 없냐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래요. 자기는 매실독 닦고 있는데. 그래서 좀만 기다려라. 금방 갈게 하는데 하도 그러길래 이 밖에 나가서 이 양파하고 마늘을 심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풀을 좀 매라 그랬더니 친구가 농업에 농자도 안 배웠는데, 여러분 반도체 안 배웠으면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근데 농업은 안 배워서도 조금 해요, 안 해요? 네, 완전 도시 출신인데 풀을 뭐 누구한테 배웠나 기가 막히게 풀을 매놨다고. 풀 좀 매라 그랬더니 잘 매놨죠. 네, 나도 옛날에 친구들 넘어지라고 뚝방에 몇 번씩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네. 풀을 기가 막히게 잘 매놨다. 요게 딱 여러분들 수준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도 틈만 나면 집에 가서 농사일도 돕고 경운균전도 다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하시지만, 지금은 트랙터의 달인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게 농업이에요. 경운균전 정도 하는 걸로 절대 안 되죠. 아버지 도와준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가면 현업에서 내가 주도해서 하면은. 그래서 U턴이 있고 I턴이 있어요. U턴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을 하다 다시 농촌으로 간 경우. I턴은 아예 도시에서 태어나서 농촌으로 온 경우. 여러분은 어디가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I턴. 왜요? 호기심이. 또요? U턴이 낫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I턴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래도 나은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농업은 엄청나게 바뀌어 있어요. 예, 트랙터에 달인도 어렵다고 뻔뻔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U턴은 고추를 씨를 뿌리는지 모를 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연한 자신감을 믿고 그냥 가요. I턴은 고추를
씨를 뿌려서 하는 건지 고추 모종을 심는지 몰라요. 구체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가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 학생 고구마 농사 짓는 익산에 저희 학생의 농가에 우리 이 학생들 데리고 갔다 봤는데 고구마를 심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가 한번 보세요.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바쁘니까 막 이렇게 이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10만 명이 넘게 봤어요. 지금 이 영상을. 고구마 멀칭을 쫙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보셨죠? 이게 빨리 감기가 아니에요. 뒤에 할머니들 천천히 하잖아요. 쫙 덮어요. 쫙 덮습니다. 이게. 네. 이 빨리 감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오면 멀쩡히 돼버려. 아니 기계는 똑같이 관리기예요. 그럼요. 이런 농민도 어렵다고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게 농업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좀 접었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귀농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0수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요. 제가 내린 결론, 당구 치다가 지친 사람들이 귀농을 한다. 정확합니다, 이거. 당구는 흰 공으로 빨간 공 2개를 맞추면 10점이에요. 근데 흰 공끼리 맞으면은 마이너스 10점이에요. 당구는. 네. 자, 여러분, 당구를 처음 치면 30 친다고 그래요. 잘 치면 막 300까지도 쳐요. 그러면 못 치는 30과 잘 치는 300이 붙으면 누가 기가 죽어요? 못 치는 30이. 근데 당구 끝나고 치맥도 한잔하고 노래방에 갔어. 근데 이번에는 아까 당구 잘 치던 사람은 완전 음치. 당구 못 치던 사람은 거의 전국 노래자랑급. 이번에 누가 기가 죽어요? 그렇죠. 왜? 당구는 아까 끝났으니까.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 부장으로, 사장으로, 뭐 교수로, 의사로 근무했어도 다 끝난 얘기예요, 이제. 결국은 뭐예요? 남이 짜놓은 틀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막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 부장으로, 사장으로, 검사로, 누구의 아빠로, 남편으로, 아내로 한 면에 속해서 살았던 거야. 그 속에 내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귀농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속에 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한 면에 속하지 않고 면과 면 사이에 선위에 서고 싶다. 어떻게? 내가 주인 돼서. 농사 짓는 게 어렵고 힘든 거 안다. 돈이 안 되는 것도 안다. 하지만 50대인, 60대인, 심지어 40대인 내가 농촌으로 가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다소 궁핍해도 내 생각과 가슴이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나는 시골에서 사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농촌으로 가는 거지. 농촌에 막 블루오션이 있고 막 꽂으면 뭐가 막 풍성하게 열려서 막 떼돈을 벌고 안 해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누구예요? 네이버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농사지러 가서 귀농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어리버리하고 뭔가 아무 생각도 없고 뭐 모르는 사람은 귀농 안 합니다. 먼저 피하고 봅니다. 농촌부터. 왜? 뭔가 생각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귀농해요. 왜? 그만한 결단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나는 시골에서 사는 것이 좀 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귀농은 단순히 농부로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귀농 귀촌은 단순히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철학적 전환이에요, 이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귀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애들은 둘째 치고 적어도 배우자. 우리가 왜 시골에 가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될 수 있는 이유를 한두 줄 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한두 줄. 우리는 이래서 시골로 간다. 이렇게 산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자 하고 놓고 이렇게 보고 배우자도 야, 정말 좋다. 이렇게만 된다면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 한번 힘모아 같이 해보자. 여기까지 나오는 한두 줄 쓰지 않는 한 쓰기 전에는 귀농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이걸 써야 돼요, 이거를. 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쓰는데 한 2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배우자하고 공감되는 한두 줄 나오는 게 2년쯤 묵어야 돼요. 2년이 걸려요.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아무리 이유 있는 삶이라고 해도 맑은 물 입에 한 모금 물고 파란 하늘만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내가 나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소득이 농업 농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득원은 그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 찾기와 소득원 찾기는 필수예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 순서가 바뀌어요. 소득원 찾기부터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 찾기를 그냥 관대하게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합리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관대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건강에 좋으니까, 자연이 좋으니까, 느리게 사니까. 시골은 더 빨리 살아야 돼요. 몸은 더 빨라져야 돼요. 시골이 느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만 느릴 수 있지 몸은 더 빨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먼저는 이유 찾기가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들이 성공했다는 귀농인도 인터뷰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되게 성공하셨네요. 한 7, 8년이 된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이거 얼마쯤 돈 들어간 것 같아요? 한 3, 4억 원 들은 것 같은데요. 우리 디켓에 쌓여있는 거, 쌓아놓은 거 보고 말하세요. 5, 6억 원 들었어요. 제가 도시에서 이 정도 투자했으면 훨씬 돈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시골 오니까요. 토양, 농약, 유기물, 병충해, 마케팅 엄청 공부해야 돼요. 요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명문대 갔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남들이 성공했다고 할 때부터쯤인가 일하다가 삽자루 꽂아놓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귀농했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아요. 봐요. 왜 귀농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잖아요. 1번. 2번부터 한 거예요. 2번부터 이 사람은. 1번이 되게 중요하다. 이유 찾기가. 예, 그래서 귀농을 준비할 때는 자, 근데 언제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런 정보들은 이런 박람회장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부 경영 규모별로 작물별로 얼만큼 하는 게 부부 경영 규모냐. 이 모자라면요 투자비는 비슷한데 수익은 반으로 떨어지고 넘치면 사람 인건비로 다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농업이 부부 경영 규모가 있어요. 이걸 품목별로 전부 해가지고 정리해놓고 지자체별로도 쭉 내놓고 각 전국의 지자체별 주요 정책 지원 사업도 해놓고 귀농귀촌에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 귀농하면 의료보험료가 50% 감면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농업인 증명을 떼서 지역 의료보험 공단에 냈을 때부터예요. 제 강의를 듣고 당진의 한 농가는 7년 만에 7년 동안 모르고 있다. 낸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으로 사실은 내가지고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근데 책값은 제가 다 인쇄 기부하고요.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놨어요. 제 홈페이지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클릭하면 다 이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집 질 때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살면 어때요? 좋죠, 그죠? 근데 도시에서 살다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마을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 산 중턱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요즘 많이 보죠. 참고로 전봇대는 개인 돈으로 하는 거예요. 100%. 이건 어떤 지자체도 해주진 않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큰 전봇대에 가는 전기선 하나 매달고 그 밑에 전화선도 매달아도 되는데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꼭 두 줄로 갑니다. 두 줄로. 예, 그러면 두 줄로 가면 반드시도 안 가요. 꼬불꼬불 가요. 이게 곡선의 미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내 논밭 위로 막 전봇대가 지나가게 해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갑니다. 개인 돈으로 7분흥선까지 몇 킬로를 전봇대를 놓잖아요. 두 줄로. 어지간한 재력가 아니면 집이 완공됐을 때 그때쯤 경매로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을 맨 끝집에서 약 150에서 200m쯤 된데 떨어져 지면 이게 동네 어르신들이 뭐 참견하러 오려고 해도요, 심리적 저항선이 150m랍니다. 아이고, 다음에 가야겠다. 또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관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50m 이상 못 가는데 마을 이장이 탭이 나왔다고 방송하면 들리는 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여기 150m에서 200m 이렇게 떨어진 데를 절반 가격에 샀대요. 땅을. 집을 졌는데 마을 주민들하고 진입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없고, 길 옆에라 막 또 맑은 내도 쫙 흘러가고.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동네에 따르는 후배도 있고 해서 동네 그 동생이 왔길래 저녁도 해먹이고, 오미자 술 담근 것도 한잔 하고 그랬는데, 동생 뻘 때는 마을 후배가 물어보더래요. 형, 이 터 알고 산 거죠? 뭘? 왜? 뭐 다 토지 넘겼죠. 소유권 아무 문제 없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럼 됐어요 그러더래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말해봐 막 했더니 이 집터가 옛날에 우리 동네 그 상여집터 동네마다 마을 끝나는 집에서 150, 200m 떨어진 길 옆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하늘로 날아갔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요? 집터는 남아있죠, 그죠? 예. 근데 뭐,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하던데, 이게 또 여기도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요새. 이 양반은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 생각만 하면 등골이 그냥 막 몇백 명 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 전에 들었던 이사 어디 동네 누구네 할머니 이렇게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냥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겨울에는 어떡하냐, 겨울에 얼어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생각만 하면 막 열불이 쳐올라고 난방비도 안 들고. 자, 여기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이런데 산 깎아서 집 지면요 진짜 우면산 사태가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막 기상이변에 폭우에 나는 조심해서 진다고 되지 않아요. 1년 있다 위에 누군가 막 포크레인으로 산 깎아서 집 지잖아요, 지금. 마을은 수백 년 동안 자연재해에서 검증된 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사실은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하고 잘 사는 거에 농촌 생활에 또 맛이 있죠. 그게 정이 어렵다면 한 150에서 200m쯤 조금 떨어진 데가 살 일이지, 너무 이게 산 속에 들어가 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낮에도 혼자 못 있어요, 무서워서.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라 이런 말씀이고, 집을 질 때, 귀농해서 집 질 때 이때 많이 실패들 합니다.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을 여기다 쏟아부어요.
기왕에 짓는 거 방 한두 개 더 넣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며느리 오면 편하게 쉬고 가라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식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같이 씻고 싸고 하면 편해요? 그런 시댁 자주 갈 생각 있어요? 그죠?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옆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게 부부만 살게. 그리고 여기다가 틈틈이 내 손으로 집 한 채 줘. 왜? 요새는요 농림부에서 하는 흙집 짓기 과정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그냥 내가 또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 먹고 자식 며느리가 그럼 아버님 편히 주무세요. 저희는 건너가겠습니다. 이래야 자식 며느리가 자주 와요. 애들도 좋아합니다. 손자들도. 어쩌다 친구가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이런 스몰 하우스. 조그맣게 게스트하우스는 틈이 생기면 하나씩 져주는 거. 집을 작게 져라.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다 와 있어요? 지금? 농촌으로 다 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옆에다 집은 안 짓겠지만 집을 졌는데 2, 3년 후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도시에서도 이런 데 안 살아봤는데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 내가 먼저 집을 졌는데 나중에 저게 들어왔을 때 한번 적어보세요. 메모. 네. 혈압약을 2배로 먹는다. 안 그러면 죽어. 살고 봐야 되잖아. 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아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집 질 때는 탁 트인 데는 공장이 들어오기도 딱 좋다. 네. 근데 마을 한가운데는 이런 거 못 들어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집 지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어야 돼요. 요즘에 상당수의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에 이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로. 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지역에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자, 첫 해는 농지도 빌리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생 중에 한 친구가 귀농을 했는데 교육기간 중에도 합숙교육이니까 막 총무도 뽑고 이러는데 총무에 뽑혔어요. 젊은 데다가 워낙 서글서글해. 언니 누나 오빠들이 그냥 다 좋아했어. 이게 이 친구는 가도 그래요. 되게 그런 도시에서 잘하던 사람이 농촌도 가면 되게 잘합니다. 잘 정착이라는 게. 다 사람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이뻐했을까요? 안 이뻐했을까요? 이뻐하죠. 그래서 한두 달 됐는데 마을에 뭐 동네 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어르신들 술도 드시고 막 했는데 하루는 그날 그 동네 어르신이 와가지고 야, 너 이 동네에 만 붙이고 살 생각 있냐? 그러니까 아, 저는 어르신 이 동네 귀농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동네 입구에 밭 한 1000평 있지 왜 그거 갖다 붙여라. 이렇게 주더래요. 여러분들 귀농귀촌하면서 왜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빈집 빈땅 정보 DB화 안 하냐고 막 불만들 많은데요. 그건 농촌을 몰라서 그래요. 시골은 땅을 내놓는다? 집을 내놓는다?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이걸 막 만천에 공개를 해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열무 서너 단 뽑아가지고 동네 식당에 손님 다 가고 나서 한 4시쯤 되면 살짝 가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혼자 따듬어 열무를. 그러다 이제 주인이 할 일 다 하고 와서 옆에 앉으면은 열무가 많아서 가져왔대. 한참 하다가 슬쩍 얘기하죠. 우리 저 너머 밭 있잖아. 시골에서는요. 저 너머 밭하고 저 너머 밭하고 다 알아요. 알았죠? 그 식당 주인도 다 알아. 저 너머 밭 하면 어딘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것 좀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넣어. 이렇게 살짝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게. 근데 이 친구가 잘하니까 어르신이 딱 보고 첨통 준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한 어르신이 오더니 너도 감나무집 밭 붙이기로 했다며? 네. 그러려면 우리 논도 갖다 붙여라. 한 1000평 되는데 몸만 꿔주면 너 식구들 쌀은 안 사 먹어도 된다. 또 1000평 받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산 밑에 밭이 있는데 더 이상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 그것도 갖다 붙이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3000평으로. 3000평이면 우리나라 농가 평균 경작 면적입니다. 1헥타르. 그래가지고 이제
신바람이 나갖고 이제 겨울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봄에 이제 노타리를 쳐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사교성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동네 트랙터 가진 형들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하죠. 고민이 생겼어요. 트랙터는 자기 집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집 일도 한 50% 해야지 그 유지비가 나와요. 대농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형님한테 갈아달라고 하자니 저 형님이 서운해할 것 같고, 이 고민 중에 이 형님한테 먼저 간 거예요. 좀 낫거든요. 형님 인자하고. 그래서 서운해하지 말라고. 형님 일 많으니까 저 형님한테 부탁한다. 그러려고 그래. 이 형님한테 부탁했더니 나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이 형도 안 된다고 그래요. 다시 이 형님한테 다 안 된다. 형님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어렵다. 왜? 돈 준다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야, 너 저 그 감나무집에 마을 입구에 밭 그 밭에 가면은 노타리빨 10개는 부러져 나온다. 돌밭이었던 거요. 가을에 잡초가 우거져서 안 보였는데 농번기에 트랙터 노타리빨 부러져가지고 수리소에 가면 며칠 지나면 그 해는 끝난 거예요. 트랙터 가진 사람들이 1년에 트랙터 움직이는 날이 한 20일밖에 안 됩니다. 한참 그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촌도 못 갈아줍니다. 이런 밭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럼 논이라도 갈아달라고 그랬더니 전 돌이 없는데 야, 우리 동네 트랙터 치고 그 논에 안 빠져본 트랙터가 없다. 수렁논. 근데 마지막에 온 어르신이 산 밑에 밭은 기가 막히게 좋았대요. 자갈 하나 없고 워낙 기름지고 동네가 가물어도 가뭄을 안 타는, 거기다가 감자를 심었더니 500박스가 나와. 500박스. 근데 겨우 이제 부인한테 체면치레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감자를 심었는데 엄청 농사가 잘 돼. 감자는 어떻게 캐요? 뭘로? 기계로 캐죠, 요새는. 딱 기계로 캐면요, 기술센터에 가면, 농기계 임대은행에 가면 그 서류 굴치기라는 걸 빌려줘요. 그러면 트랙터 있는 사람에다가 딱 달고 지나가면 감자하고 흙하고 분리돼서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자루에 딱딱 떨어져서 나옵니다. 천평은 뭐 그냥 1시간도 안 걸리죠? 그런데 길이 없어, 길이. 누가 아는 사람 있어, 이게? 길이 없어, 길이. 그러니까 이 트랙터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들 뭐 다 동원해서 캤는데, 그렇죠, 인건비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도 캤으니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트럭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걸 지게로 전해드렸는데 한 3주 물리치료 받아요. 3주. 그래갖고 이 감자 이거 자잘한 건 모아가지고 부인 갖다 줬대요. 왜냐하면 귀농에서, 도시에서 돈 갖다 주는 것보다 귀농에서 어디서 농작물 얻어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걸 또 일일이 주워서 갖다 줬더니 감자만 보면 이가 갈린다고 갖다 버리라고. 얼마나 그랬으면. 여러분들, 지역에는 귀농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1년에 막 40만 명, 50만 명이 가니까 이 읍면은 지금요, 귀농귀촌인이 약 10% 돼요. 동네마다 귀농귀촌인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 선배가 소주 한 병 갖고 오더래요, 밤에. 왜? 자갈밭인지 맹지인지 수렁논인지 다 알면서 동네 사람들이 한 명도 말리지를 않은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냥 막 그 서운해 하던 차에 귀농 선배가 와가지고 소주 한 병 따라 주더래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네.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야, 그거 작년까지는 다 내가 붙이던 밭이다. 그럴 줄 아니에요. 그렇죠? 봐봐요. 귀농 10년이요, 지금. 좋은 땅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받으려고, 비만 오면 붙인 게 붙이는 사람들이 많어. 어르신 막 갖다 주려고. 내가 뭐 얼마나 그래, 서글서글 택도 없습니다. 가서 몇 달 만에 좋은 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기 전에 2년 동안 준비해야 됐다고 그랬죠.
가서는 1년 동안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그냥 남의 집 일도 다녀요. 남자 인건비 하루 얼마예요? 농촌에 10만 원이 10만 원? 5일 하면 얼마예요? 50만 원.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 전문 용어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은 반토막이라고 하거든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쳐놓고 가. 일을 쳐놓고 막 줄을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매야 되는데 홀쳐매가지고 왔다 가면 다시 그걸 다 풀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반토막 해가지고 주로 5만 원까지는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3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을 10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처음에는 5로 계산해가지고. 자, 어쨌거나 남의 집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동네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 땅이 맹지인지 자갈론인지 수렁론인지 1년만 다니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귀농하기 전에 몇 년 준비? 귀농해서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말고 짱 봐라? 그러면 뭐예요?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은 화장지만 2 플러스 1이 있는 게 아니고 귀농할 때는 2 플러스 1.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경계선 정하는 게 있어요. 도시에 있는 땅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데 농촌의 땅은 한 치도 안 맞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갈등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국토정보라는 어플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공짜로 깔아요. 이것만 가져가면은요, 그냥 요 지역에 가서 이걸 딱 키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경계선이 어떻게 되고, 실제 사진은 어떻게 되고, 이게 대지인지 과수원인지 논인지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얼마큼이고 공시지가가 얼마까지 다 나와요. 여기도 딱 나와요. 여기 찍으면. 그 다음에 주소를 찍어 넣어도 거기까지 안 가도 다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살지 말지 사전에 협의할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아셨죠? 귀농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이미 시골에 내 땅이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걸로 입력해보면 지적도 선하고 실제 건물 경계선이 다 나오죠. 이 집 같은 경우는 요 빨간 선인 줄 알고 샀는데 이걸로 보니까 이 길이 내 땅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집 하우스가 내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보니까.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서 들어갈 때는 이거를 미리 찍어보고 가고. 아셨죠? 남의 땅을 막 측량할 수는 없어요. 이거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미 부모님 땅이 됐든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 찍어보면 안 돼요. 옛날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 있죠? 아내의 과거와 땅은 절대 알아보지 마라. 알수록 힘들어진다. 알았죠? 네. 왜? 속 터집니다. 일단 찍어보는 순간 거꾸로 새로 살 때 그만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귀농하기 전에 준비할 것 중에 여러분 자꾸 농사 기술만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돼. 왜? 아파트에 살 때는 하수가 막히면 관리실 전화하면 뚫어지지만 시골에 가서 살 때는 읍내에서 기술자가 왔다? 출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금방 오지도 않아요 또. 그런 걸 다 사람 시켜서 한다? 그러면 어지간한 갑부 아니면 못해요. 내가 다 해. 벽돌도 쌓아야 되고 목공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용접도 해야 되고 뭐 고치고 이런 것들 내지는 효소도 안 그는 것도 여기 있을 때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귀농교육 할 때는 저희는 막 여성분들도 쇠 자르는 거 볼트 조이는 거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런 정도 비율이 돼요. 요즘에는 막 많아요 여성분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라인더 이걸로 막 쇠 파이프를 자르는데 그 여성 교육생분이 자를 순서가 됐는데 갑자기 남성 교육생이 위험하니까 뒤로 빠지래요. 막 그래서 저놈이 더 위험하다. 왜? 너 나중에 해줄 거냐고. 그죠? 해줄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해준다고 쳐. 내가 귀농했는데 우리 집까지 따라와서 이거 해줬다? 진짜 위험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할 일들 많아요. 왜? 뭐 봐봐요. 어떤 그 귀농한 50대 여성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시골 살면 뜯어먹고 말려먹고 재워먹고 절여먹는다고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기도 봄에 고들빼기를 캐서 김치를 담갔는데 신랑이 먹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이 자꾸 입이 짧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 뒤를 하루 밟아봐야 돼요. 다른 데 가서도 안 먹는지. 다른 데 가서 잘 먹는다? 그러면 내가 요리 학원을 다녀야 되는겨. 농담이고요. 효소 같은 것도 시간 될 때 만드는 것을 많아요. 이런 과정들이. 네, 그게 뭐든지 농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거다. 시골 간다고 무조건 들지 않아요. 네. 이만기가 국회의원 선거 났다 떨어져갖고 방송도 한참 못 나올 때 구슬 깼다고 하잖아요. 시골에 밤은 길어요. 정 할 일이 없으면 구슬이라도 서나마을 가져가서 꿰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에서 농업 이외에 농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준비해 가야지 다 내려놓고 간다. 뭘 내려놓고 가요? 욕심만 내려놓고 가야 돼요. 도시에서의 생활 습관하고 농촌에서는 뭔가 농업의 소득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농촌에서 이제 요 얘기는요 지나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농촌에서는 지금 귀농인하고 지역민하고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귀농 대란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게 도시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어떤 마을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는데 마을회관 앞에 이런 비석이 꼭 있죠. 뒤에 보면은 김순복 씨가 1976년도에 90평 부지를 제공한 거예요. 이 동네 마을회관 짓는데 박동석 씨가 50만 원을 기부했어요. 몇 년도에? 76년도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1988년도에 대졸 초임이 30만 원이었습니다. 대기업. 88년도 올림픽 있을 때. 근데 76년도에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대기업 초임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당시 이게 얼마예요? 거의 6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 낸 겁니다. 마을회관 지라고. 여기는 300만 원 낸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내무부가 전부 토지 수용하고 돈 줘가지고 마을회관을 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렇게 땅 내고 누군가 돈을 기부해서 낸 거예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땅 내고 쌀값 많이 내고 젊은 사람들이 일 나가기 전에 또라이 가서 바지개에다 모래 퍼서 부려놓고 가면 아녀자들이 앉아서 모래 고르고 자갈 골라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도시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시골은 시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지 모르지만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잘 정비된 하천, 내가 내 돈 주고 땅 사고 집 사고 논 샀지만 내 논밭까지 가는 농로는요, 경지 정리할 때 이장이 야 형씨가 니네 땅 서너 평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어느 마을이 인심이 좋나 하는 거 보려면 그 마을의 골목길이 넓은가 좁은가 보면 안 돼요. 그 골목길도 누가 내놓은 땅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농촌에 갈 때는 농촌식으로 뭔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무슨 돼지 한 마리 잡고 먹고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동네 무슨 일만 있으면 돼지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간단해지는 건 하나 있어요. 작물 선택이 양돈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돼지는 그냥 치킨도 한 마리 배달 안 하고 잘 정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날 어르신들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2, 3주에 한 번은 장애를 가요. 왜냐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안 가면 사회적으로 낙오됐다는 뭐 그런 게 있는지 하여튼 가십니다. 네, 근데 차가 없죠? 시골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차가 있어요? 1시간? 또 좋은 데 사시네. 막 2시간에도 있고 막 그렇죠. 그죠? 귀농인들은 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장에 갈 때는 한 10분쯤 미리 나가서 기다려. 버스 정류장에서. 어르신 나오면 태우고 가. 올 때도 어르신 일 끝나고 한 3시쯤 올 건데 혹시 미리 끝나시면 삼거리에 앉아 계시면 태우고 올게요 하고 계시면 태우고 와요. 동네 사람들이 좋다고 할까요? 안 좋다고 할까요? 그 다음 날 옆집에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경식이 아빠가 앞으로는 장날마다 우리 태워다 주기로 했다며? 소문이 막 시골은 이미 옛날에 와이파이가 다 깔린대요. 하루면 소문이 쫙 도는데 이게 막 이렇게 커져서 돌아요. 그때 예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신세 조지는 거예요. 이제 매주 장에 가야 돼. 그때는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분은 뭐예요? 장날 태워다 주는 테크닉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진심? 이런 것들이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었던 거죠. 사고나 덤택이 있어야 돼. 그렇죠. 요새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막 그런 얘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장날 태워다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제 한 발 빼야 돼요. 이렇게 또 아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런 마음 자세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아셨죠? 네. 자, 매화꽃이 필 때면 꼭 TV에 나오는 분이 있어. 아침마당에. 그렇죠. 홍쌍리 여사 나와서 100만 명이 옵니다. 100만 명. 10원씩만 주차료 받아도, 입장료 받아도 1000만 원이긴 하는데 안 받지만, 그런데 그 건너편에 악양들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은 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폈을 때 멀리서 그 차가 막히는데도 막 멀리서 노는데 저기 매화꽃을 보러 갔을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귀농하면 아까는 연예인 중에 누가 싫다고 그랬어요? 안성기. 가수 중에는 누가 싫은지 알아요? 귀농인들이 싫어하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네? 이효리.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노타리만 7만 하면 봄비가 와. 저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괭이자루 놓고 매화꽃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내일 모레 비 온다는데? 매화꽃 필 때는 정말 바빠요, 들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년에 가야겠다. 내년에 가야겠다 한 것이 막내가 군대 갔다 왔어. 그렇죠? 여러분도 시골에 가면은 거의 90도로 이렇게 꺾어진 할머니들 봐요, 안 봐요? 이 할머니들이 어제 뭘 잊어버려서 찾으러 다닐까요? 그래서 굽히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안 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니는 할머니들 봐요, 안 봐요? 시골 가면 꼭 있죠? 이 할머니는 뭐 자식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막 뽐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굽혀지죠. 희한하죠. 도시에는 별로 없는데 도시에도 가끔 있죠. 그 경우는 아직 땅이 많아서 자식이 모시고 간 케이스요. 대개가 시골에 가면 있어요. 자, 봐봐요. 안 보일 때 일어나서 안 보일 때까지 일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농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 곧 추석이 돌아오지만 명절만 지나면 언니, 누나, 오빠, 동생 따라서 야반 도주 많이 했죠? 도시로. 그래요, 안 그래요? 70년대 명절 새로운 국제시장에 공장 다니는 언니 따라서 도망가고 청계천으로 도망가고 했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뭘로 맞았어요? 지게작대기로. 근데 희한하죠? 지게작대기는 저쪽 대문 헛간 쪽에 있는데 아버지는 왜 꼭 거기까지 지게작대기를 가지러 갔을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 도망가라고. 왜? 본인이 생각해도 열불은 나는데 있어봐야 방법이 없는 거라, 이게. 그렇게 해서 국제시장으로 청계천으로 막 갔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좋은 차 타고 우리 아버지 소자 가던 집 옆에 2층 집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봉제보따리 열심히 날랐죠. 그래서 번 돈으로 식당도 한두 개 하고 돈도 벌고 아파트도 두세 번 옮기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분 투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짐 자전거 하나 빌려서 한 거예요. 농촌에 남아있던 사람은 경운기, 이항기, 트랙터, 콤바인, 좋은 조장고, 논, 밭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 모양이 꼴이에요. 노동력도 도시 사람들은 주 1회, 지금은 주 2회. 더 일하면 잔업수당, 휴일수당. 농민들은 휴일도 없고 안 보일 때 일어나서 안 보일 때까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까 쌀값 계산해 봤잖아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꼬일 대로 꼬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삘기라고 혹시 아세요? 삘기? 뽑아서 씹으면 껌 되는 거? 예. 네. 몰라요? 삘기? 내가 딱 봐갖고 촌 출시면서 뭐야 도시 출신이라 모르는 척해. 삘기라고 우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믿지만 오래 씹으면 처음에는 거칠어. 화분가니까 빌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씹으면 말랑말랑해지고 단물도 좀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시골 사람 방식이야. 아카시아 껌 알아요? 주시우레씨? 이거 넣으면 금방 말랑해지고 단물이 막 나죠? 오래 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딱해지죠? 이게 도시에서 인간관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이 아카시아 껌, 주시우레씨 껌과 같은 인간관계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농촌에 가서 삘기 같은 거를 넣었을 때 거칠다고 탁 뱉어버려요. 네. 도시와 농촌은 오죽하면 사회적 이민이라고 그래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귀농에서 중요한 것은 농사기술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봐서 저 쥐푸른 가로수굴 밑에 가보면요 짙은 그늘이 있죠. 그 그늘 밑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 자세, 이것이 귀농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고구마를 못 키워서 실패한 귀농인을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절대 다수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렸거나 게으르거나 내지는 마을에서 적응을 못한 경우들이에요. 농사기술 배우는 것보다는 보일러 수리 기술 배워가는 게 다 더 잘 정착할지 몰라요. 어르신들이 어쩌다 매우 추운 날 한번 돌리려고 봤을 때 안 돌아가는 보일러 한두 번 고쳐주면요. 농사기술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줘요. 네. 농사를 와서 져줘요. 그냥 져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귀농에서 몇 프로나 성공했나 이런 질문 받는데요. 귀농에서 성공은 뭐예요? 매출을 많이 올리고 동네 사람들하고는 막 관계가 나쁜 경우가 귀농에서 성공일까요? 귀농에서 성공은 부침개를 붙여서 서로 담장나무로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마을 사람들하고 성공. 귀농에서 성공은 마을 안길을 지나가다가 차 뒷바퀴가 빠졌을 때 누가 연락했는지 어느새 트랙터 한두 대가 와서 꺼내줬다. 성공.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집을 너무 크게 짓지 마라. 스몰 하우스. 그리고 집 지을 터를 구할 때 잘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시설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다. 또 2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동안 현장에 가서 덜컥 농사 짓지 마라. 빈 땅이 있어도 그 동네를 일도 다니고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농사가 뭔지, 이 동네 잘 되는 농사가 뭔지, 어디가 수록론이고 맹지고 자갈밭인지도 알고 동네 사람도 친한 사람이 생기다 보면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2+1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원해서 남아있었던, 어쩔 수 없이 남아있었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부둥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갈 곳이 있다.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 관계 관리를 잘 하는 것이야말로 얼굴에
미소 띄우면서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탱하면서 재미지게 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2교시 끝내고요. 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돈 버는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부부 교육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주도해서 벌 수 있는 소득원, 외국 사례도 좀 넣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왔고, 사진, 동영상 이런 걸 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